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좀 재밌는 주제 갖고 왔는데, 바로 제2의 구글과 엔비디아 테슬라는 나올까입니다. 네.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2의 엔비디아가 뭐 브로드컴이니, 뭐 제2의 뭐 팔란티어가 뭐 빅베어 AI니, 뭐 제2의 테슬라가 무엇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다 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1의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제2의 무언가를 알아봤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와중에 과연 구글과 엔비디아, 테슬라는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거대 기업이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적 해자를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오늘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 다음 거인,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거인을 만드는 네 가지 구조의 비밀을 살펴봤고요. AI가 시장을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AI가 시장을 독립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AI는 시장의 나머지를 덮는 정도로 더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단어만 달고 다녀서 과연 그 기업이 거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구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만 했지만 칩 관련된 것도 개발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양자도 하고 있고, 엄청 많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사실 성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주가도 잘 오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잘 오를 그런 좋은 위대한 기업을 찾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현재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미래의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구글을 찾는 순간 사실은 미래의 검색창을 좀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검색창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순간은 우리가 미래의 전기, 도로, 철도를 찾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찾기보다 이 구조, 어떤 구조를 띄고 있냐, 그걸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의 시장을 살펴보면은 AI가 시장을 이미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프라이빗 뱅크의 아이 오브 마켓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42개의 기업이 챗GPT 출시 이후에 S&P 500의 수익, 이익, 카펙스의 65에서 75%까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S&P 500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젠 단순히 테마라는 단어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처럼 불리기보다 지배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급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통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인은 단순히 기술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류체인 구조를 장악한 회사에서 나올 거다. 이미 지금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그런 밸류체인 구조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시장의 전제는 AI는 바로 예산이다라는 거죠. 어떤 예산, 어떻게 투자되냐? 바로 카펙스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2026년 AI 관련 투자 규모가 연 5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5년에도 전망치보다 항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사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나 기업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숫자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프라 사슬입니다. 이것도 밸류체인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AI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GPU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로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또 투자가 됩니다. 네, 네트워크 망이 설치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전력으로 흘러가고요. 이게 냉각 시스템에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이 흘러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걸 다 갖고 있으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업이겠죠. 근데 이걸 다 장악한, 이걸 다 최고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데이터 센터 매출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서버나 뭐 네트워크, 냉각, 전력 관련돼서는 별도로 다른 기업과도 협업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특정 기업 독단적으로 이런 예산의 흐름을 다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는 이 사슬 어딘가에 관문을 좀 장악한 기업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인의 비밀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저는 일단 데이터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잠근, 그러니까 락인 시킨 이 두 가지 이상을 고객한테 독립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첫 번째, 데이터. 데이터인데 품질이 좋고 양도 많아야 돼요. 두 번째, 유통과 채널. 네, 아까 뭐 네트워크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자본과 인프라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 그리고 네 번째, 신뢰와 규제입니다. 이거는 정부와 얼마나 신뢰를 잘 맺었냐. 그리고 기존 다른 기업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협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기존의 거인들은 어떤 것을 잠갔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조를 비교해 보는데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데이터와 유통을 잠갔습니다. 구글 데이터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구글 검색창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 부분. 구글은 어떻게 보면 판매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유통이 뛰어나죠. 네. 그리고 광고, 장난 아니죠. 그게 다 유통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본인데 자본과 인프라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연산과 인프라 부분을 굉장히 잘 잠그고 있고 테슬라는 유통, 브랜드가 뛰어나죠. 테슬라는. 그리고 FSD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컴퓨팅은 살짝 지금 조금 부족해요. 근데 컴퓨팅 분야도 조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데이터 기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데이터 하면은 뭐 CIA 데이터도 갖고 있고 팔란티어는 데이터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데이터의 양이 뭐 구글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의 데이터는 구글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구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창에다 고객들, 커스토머들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상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팔란티어는 좀 더 국가와 연결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프라이빗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좀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누구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조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얼마나 잘 만드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제2의 엔비디아를 막는 이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2025년, 6년도 이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매출이 570억 달러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칩 판매가 아니라 전 세계 AI 예산의 통과 관문으로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으면 사실상 데이터 센터나 뭐 GPU 이런 거는 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AI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GPU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하다라는 걸 엔비디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색 기업 테슬라가 던지는 공통 질문을 살펴볼게요. 자, 서사의 수명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구글은 대화가 광고 슬롯이 된다라는 서사를 갖고 있고, 팔란티어는 AI는 운영에 들어갈 때 돈이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서사가 과연 숫자로 바뀌고 있냐, 그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기술이 반복적인 매출 구조가 있냐? 사실 이 반복 매출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 팔란티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상업 매출, 그 다음에
국가와의 매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고 있어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죠. 광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매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이 반복 매출 구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 정부와의 신뢰가 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기차 그리고 FSD 관련된 매출이 조금 아직은 반복적인 신뢰되는 매출 구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다음 거인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통행세를 잘 걷는 기업에서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통행세는 무엇이냐? 자, 네 가지 유력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병목을 제거를 해주는 기업, 그리고 기업 운영용 AI를 갖고 있는 기업. 이거는 팔란티어의 AIP,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도 데이터 유통 채널, 그러니까 데이터 유통을 잘 하는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 팔란티어나 구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데이터 위주로 흘러가는 기업들, 그리고 신뢰가 제품이 되는 기업들. 이 신뢰라고 하면은 기존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 맺고 있는 기업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 빅테크들은 사실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신뢰는. 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지나는 골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니버핏 랩의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2의 누구누구는 제2의 어떤 뭐 팔란티어는 누구인가 어떤 기업인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도 새로운 시대 2026년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독점 비용 이 통행세는 누가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해 청구할까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어텐션,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는 연산을 청구했습니다. 연산으로 돈을 벌었어요. GPU 연산을 통해서. 팔란티어는 운영, AIP, AI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의 운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서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줌으로써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인은 AI가 필수제가 되는 순간, 지금 필수제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새로운 통행세,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통행세를 설계할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넷플릭스도 사람들의 시간과 주의를 끌면서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만의 독점 구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OTT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넷플릭스가 과연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처럼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상의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2의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거인의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네 가지 데이터, 유통 채널, 자본 인프라, 신뢰, 규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도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좀 더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거인들, 구글,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인으로서의 행보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거인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